한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강대국도 아닌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미국 명문 하버드대의 교수가 한국의 역사를 거론하며 비웃어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요. 짧은 역사로 강대국이긴 어렵단 발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한국의 어떤 예언의 진실을 보고 기가 죽어 할 말을 잃었는데요. 과연 어떤 예언과 진실을 보았길래 할 말을 잃었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에드워드 셸턴입니다. 40여 년간 동서양을 잇는 다양한 예언 기록과 문화 교류의 비밀을 파헤쳐 왔죠. 오랫동안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발전과 신기술 덕분에 빠르게 현대화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깊거나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죠.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한국의 역사가 흥미롭기는 해도 세계사를 움직이는 주요한 힘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문헌을 읽다가 이상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동쪽의 작은 땅이 일어나 세계를 이끌 것이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머릿속이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혹시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한국에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원래 오래된 문서들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제 친구이자 동료인 라이센더 호손도 저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늘 한국은 단지 현대 경제 전략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말했죠.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했으며 결국 그 성취는 기술과 경제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혹시 한국의 역사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동료 라이센더는 직접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책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그 오래된 문헌 속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과연 한국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순간 설렘과 함께 살짝 긴장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의 냄새부터 다르게 느껴졌고 마치 이 도시 자체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저와 라이센더는 각자 여행 후에 다시 보자며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을 안내해줄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 이름은 서율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걸으며 숨겨진 이야기와 깊은 전통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에 가득 차서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책에서만 보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정문 앞에 다가가면서 저는 궁궐의 선명한 색감과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을 보고 감탄했어요. 높이 솟은 성벽과 널찍한 마당은 오랜 역사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어요. 마치 왕과 신하들의 발걸음 소리, 오래된 대화의 울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 하나, 기와 한 장에도 담긴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순간 저는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깊은 역사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이곳은 전통 가옥인 한옥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지붕과 정갈한 나무 장식이 돋보이는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어요. 따뜻한 색감으로 칠해진 집들 사이로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길을 걷다 작은 찻집에 들렀는데 주인이 차를 따르는 모습이 정말 조용하고 우아했어요. 단순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순간조차 오랜 전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공예품 가게 옆에는 감각적인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고 전통,
음악 소리가 현대적인 대화 소리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그림, 도자기, 서예 도구가 가득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골목마다 한국의 예술적 감성이 묻어 있었어요. 걷다가 길거리 음식을 하나 맛보았는데 매콤하면서도 따뜻한 떡볶이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속까지 뜨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들을 둘러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적인 나라의 전통적인 요소가 조금 남아있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저곳을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과 건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그 이면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버텨온 강인한 정신과 역사를 품고 있었어요. 서율은 여행 내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이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다고 했어요.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그것이 이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오후 작은 공원 근처의 가로수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어르신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제가 처음부터 너무 의심이 많아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만을 좇는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랜 전통과 현대적인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의 표면 아래 숨겨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강한 정신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궁궐에서, 거리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 품고 있는 수많은 비밀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았지만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서율이 저를 도시 한쪽의 조용한 도서관으로 안내했어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 속에 깊이 쌓인 세월이 느껴졌어요. 도서관 안에서 저는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역사학자를 만났어요. 그는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고 전통 한복을 입고 있어서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김 선생님은 저를 먼지 쌓인 책과 두루마리들이 가득한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그는 이 기록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것들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던 신비로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동쪽의 작은 땅이 일어나 세계를 이끌 것이다.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커다란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들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어요. 김 선생님은 이 문장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이 겪어온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온 이야기라고 설명했어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전율이 흘렀어요. 이 예언이 지금의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던 서율이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비슷한 문구들이 한국 곳곳의 여러 옛 문헌에서도 발견된다고 했어요. 하나같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한 민족의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인들이 믿어온 신념이자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 정신이 한국의 역사 속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이요. 김 선생님은 또 다른 문서들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는 오래된 지도도 있었어요.
빼곡한 선들이 그려진 지도에는 옛 무역로와 문화 중심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대의 세계화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한국이 이미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저는 바랜 지도 위의 선을 손끝으로 따라가면서 이 길들을 따라 수많은 사상과 물건,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오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이나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보다는 사람들의 지혜와 강한 정신력, 그리고 과거를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했어요. 이런 가치들이 오랜 기록 속의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튼튼한 나무처럼 자라난 거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의 회의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전설처럼만 들렸던 이 예언이 사실은 한국 역사의 한 조각이자 희망과 끈기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신념이 어떻게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요.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도서관을 나설 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고 가슴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겼어요. 과연 이 오래된 예언이 제가 본 현대 한국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까지도 알고 싶어졌어요. 이 예언을 알아가는 과정은 과거와 현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오래된 지혜는 여전히 현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오래된 도서관을 방문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겠거니 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아파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되고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서율은 금방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새로운 나라에서 낯선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는 게 걱정됐지만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율은 복잡한 서울의 거리를 지나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병원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게다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 표지판들이 있어서 한결 안심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에 깜짝 놀랐어요. 정신없이 바쁜 곳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접수처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고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작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왔고 밖으로는 나무와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그 풍경 덕분인지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시고 제 상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체온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고 증상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태도와 전문적인 설명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병원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도 환자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한국을 오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지만 그 안에서도 한국이 가진 특별한 면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 병원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죠.
문득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래된 예언에 대한 생각도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강한 정신이 그 예언이 말하는 힘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 TV에서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내용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인공지능, 로봇, 친환경 에너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개됐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이 기술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돕고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이 모두를 위한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철학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배운 교훈과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이 제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경험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과 함께 따뜻한 돌봄과 배려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심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몸이 점점 회복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 본 모습은 단순히 현대적인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존중과 배려의 전통이 살아 있었어요. 어쩌면 진정한 발전과 성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몸이 회복되고 나니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직접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넓은 컨퍼런스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의 여정과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방문했던 곳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웅장했던 궁궐들, 조용하고 평온했던 찻집, 그리고 낡은 두루마리들이 가득했던 도서관까지. 김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과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도 떠올랐어요.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먼저 제가 처음 한국을 바라봤던 시각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가졌던 의문들과 처음에 느꼈던 회의적인 시각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청중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도 저처럼 한국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사례로만 바라봤던 사람들이겠죠.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오래된 예언을 마주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동쪽의 작은 땅이 일어나 세계를 이끌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과 호기심을 그대로 전했어요. 도서관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한국의 이야기를 마주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단순한 권력이나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국 곳곳에서 직접 경험한 근면함, 끈기,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 예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최첨단 의료 기술과 함께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따뜻한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발전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루어낸 과학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들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가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존경과 깊은 이해로 바뀌어 갔다고 했어요. 따뜻한 미소, 조용한 끄덕임, 차 한 잔을 따르는 섬세한 손길 같은 작은 순간들이 저희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도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고요. 단순히 현대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보아달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제 친구 라이센더가 다가와서 한 말이었어요. 그는 한때 저처럼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이제야 알겠어. 한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컨퍼런스 홀이 점점 조용해지고 저는 깊은 희망을 품은 채 그곳을 나왔어요. 한국의 끈기와 혁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긴 여정 속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고 때로는 의심도 들었던 시간들을 지나 라이센더와 저는 남산타워를 찾아갔어요.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이 타워에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지도처럼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타워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올라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전망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조용히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과 공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그림 속에서 함께 어우러진 것 같았어요. 라이센더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의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기술과 경제 발전에 집중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희 시각을 하나둘씩 바꿔놓았어요. 옆에 서 있는 라이센더를 바라보니 그 역시 저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발견한 한국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그를 흔들어 놓은 게 분명했어요.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라이센더가 입을 열었어요. 에드워드, 인정할게. 내가 정말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어. 처음엔 한국이 그저 세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이 나라에는 깊은 정신이 있어. 역사와 전통에서 나오는 강한 힘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제 생각을 전했어요. 나도 그래. 처음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성공이 다 기술과 경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병원에서 느꼈던 세심한 배려부터 도서관에서 만난 오래된 두루마리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줬어.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강인함, 그리고 역사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어. 우리는 전망대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전통시장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번져나오고 있었고 한옥 지붕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도시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현대적인 미술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도 보였어요. 저는 하나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이야기야.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이센더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공감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지혜를 나누어 준 김 선생님, 병원에서 저를 정성껏 돌봐준 의사 선생님, 그리고 길을 걸을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준 상점 주인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의 정신을 가르쳐 준 스승들이었어요. 라이센더와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그 크기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오래된 예언이 이야기한 힘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결, 끈기,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서 나오는 힘 말이야. 새롭게 얻은 존경심과 더 많은 것을 배울 거라는 다짐을 품고 라이센더와 저는 타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미국으로 가져갈 준비를 했어요. 어떠셨나요? 오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한 정신, 빠른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가는 모습,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은 타국에서 온 그들에게 단순한 현대 국가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불빛을 비춰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마음의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